대우가 구독자 피눈물 흘리면서 잃어갈 때 했던 얘기들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저번에 제 선거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마저 0.2% 차이로 이겼다. 김동연 지사가. 정의당은 이제 끝났다는 심상정 후보도 18% 가까이 가져갔고, 설훈 막 이상미 이런 사람들 13% 가져갔다. 막 그런 이야기 쫙 보여드리면서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역 통합을 하는데 여기 지역이 다른 정당이 내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통합에 있어서 몰라 내 지역구 내가 당선됐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몰라 라고 하면 지역 통합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큰 재정, 큰 권한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겠느냐. 그죠? 진짜. 그래서 제가 선거 일정이랑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서 특별법 발의되면서 쭉쭉쭉쭉 지역통합 법안 발의되는 거 함께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또 이것도 보여주면, 야, 태호 너 어떻게 알고 방송에서 김어준이 알려줬냐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1도 없어요. 그럼 정청래냐? 정청래 아저씨 연락처 1도 없어요. 나랑 카톡이든 전화든 뭐 만나서든 보좌관이든 비서관이든 해갖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게 제일 문제야. 제일 문제. 왜? 지난번에 댓글이 달렸는데 정청래에 대한 비판과 왜 김어준에 대한 비판을 안 하냐는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판을 했어. 이해훈 지명 때부터 비판을 지명을 했어요. 검찰개혁 잘 안 될 때도 비판을 했어. 뭐라고 비판을 했냐? 야, 이거 비겁한 아저씨들이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 반기를 하나도 못 든다. 야, 이거 맨날 소통왕에다가 페이스북 맨날 글 쓰는 아저씨들이 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반기를 한 번도 안 드네, 진짜로.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보는 모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김어준 정청래 하면 막 이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어. 정청래 당대표님 나서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검찰개혁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엄청 많아.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비판과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답답했어?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양반. 아주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반기를 절대 안 드는구만. 왜? 굳은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욕먹겠다. 이미 선언을 하고 들어갔거든. 당대표 선거 때부터.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얘기를 좀 해야지 했는데 진짜 약속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하다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윤호개인 이해훈을 지명하고 이거는 우리 정체성의 문제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등장했던 치트키 필살카드가 누구였어요? 정준희 선생님의 논에서 유시민 작가가 나왔어요. 꾸역꾸역 우리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나오셨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비판을 엄청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요거는 이제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에서 득을 보겠다고? 아닙니다. 너무 큰 채널이라? 아닙니다. 겸손으로 커서?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누군가는 남을 욕하고 깎아내릴 때 이 성난 사람들, 국무위원, 텔레그램 누구야? 사람들이 성나 있는데 여기서 봐봐요. 만약에 어제 경공에서 야 민주당 내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죠. 한마디 하면 끝났어요. 국무위원이랑 나눴던 국회의원 끝나요. 진짜 끝납니다. 왜? 자당에 칼 꼽은 거잖아.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방식은 민주당 방식이 아니거든.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뭘 했어요? 유시민 작가님 불러서 사람들을 달래준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거예요. 제가 보는 방면은. 그래서 누군가는 남을 욕하고 깎아내릴 때 누군가는 사람들을 달래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나였으면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거 모른 척하고 싹 다루면 사람들이 알아서 폭발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구나. 그릇이 데우는 종지 그릇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을 나중에 느꼈을 거예요. 정말 영향력이 너무 커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안 해와.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방향으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어디로 쓰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나쁜 쪽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뭐 설계를 하고 그쪽으로 갔으면 이렇게 했겠죠. 이거 안 쓰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응원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틈을 타서 이거를 딱 누가 봐도 아는데 이번 기회의 틈을 타서 어떻게 그래? 죽이려고 드니까, 쫓아내려고 드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김어준의 공과 사가 있지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서 별표를 칩니다. 여기에서 있지만, 이거는 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있지만이 아니고 그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했는데 넣은 거? 아이, 내가 봐도 조금 그거는 좀 그럴 뻔했어. 근데 제가 눈에 보이는 다음 단계가 뭐냐? 다음에 8월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겸공해서 삐져서 여론조사 빼버려. 자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될까요? 넣지 말아달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보이는 거야, 그게. 근데 제 생각엔 그때는 또 넣어줄 겁니다. 넣어줄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개 또 보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올인을 해도 모자란 시점에 참 전 국민 앞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 그 자체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의 설명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습이 되겠느냐에 걱정이 될 정도거든요. 친명대, 친문 혹은 친청 뭐 이 두 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씨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겸손이 힘들어도 겸손해야 될 땐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자, 또 이런 것들도 나왔어. 이런 것들도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와 김어준과 유시민 작가가 함께 있었다라는 제보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재단 황희두 이사님이 또 글을 올렸어요. 허위 사실이다. 유시민 작가님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한 번도 모임은 고사하고 실물조차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이때다 틈을 타서 죽이려고 드니까. 근데 이제 저와 비슷한 분들은 그는 지금도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지선에 누가 나오는지 시장급들, 지사급들 제외하고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나도 몰라. 우리 구만 해도 구청장이 3명, 4명 막 이야기 나오는데 후보만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럴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봐봐요. 어디까지. 지금 오늘 난리가 나고 정리가 한바탕 됐잖아. 이제 이 합당 논의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막 난리를 쳤다는 게 이제 알려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불이 막 붙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갈라치기를 업으로 하고 분탕질하고 당원들이 다시 받아주고 최고위원까지 만들어줬는데 감사히 하고 공적 마인드로 당을 이끌어야 하고만 해도 너무하지 않냐. 갈라치기 정치로 사익을 챙기는 정치는 필요 없다. 지도부는 더더욱이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당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존중받아야죠. 그런데 지금의 양상이 굉장히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나서지 않는 100명이 넘는 의원들의 반응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이어서 짧게 1인 1표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1인 1표제도 요번에 통과를 했죠. 중앙위에서 60%로 통과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위에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인 1표제가 되는 거예요. 대우수처 1인 1표제를 왜 지금 해야 하냐. 내란 종식이 안 끝났는데 연임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 믿으셔서 갖고 왔어요. 2023년 11월 27일 권리당원 강화 당무위 의결할 때 1인 1표 이재명 당대표 시절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그 전에 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오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진행을 했던 건데 지난번에 이게 갑자기 통과가 안 된 거야.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보도가 많이 난 거예요. 통과됐으면 그렇게 보도 많이 안 남았어. 내가 봤을 때 그냥 기자들이 봤을 때 그렇지,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됐던 거라 당연히 통과하겠지 생각하고 있었죠. 이슈를 잡아먹은 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슈가 잡아먹힌 거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근데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합당과 1인 1표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1인 1표제가 뭐예요? 대의원 20표를 한 표로 적용하는 게 1인 1표제죠. 이거 비율을 이렇게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경시 의원 공천 헌금 문제 기억나시죠? 비유가 죄송합니다. 제가 마땅히 떠오르는 최근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지선이 시작되잖아요. 기초단체 의원, 구청장, 광역단체 의원 등 현역구 의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현역구 의원이 굉장히 세. 진짜로. 여러분들 구청장 후보 다 알아요? 모르죠. 근데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지.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이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같이 싸워왔던 친구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한번 뽑아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당하거나 1인 1표제를 하면 굉장히 센 게 약화되죠. 왜? 저기 다른 당 후보도 나오면은 경쟁을 해야 되고, 대의원표 조직은 사실 그 지역구 기반에, 저도 대의원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화돼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나오는데, 근데 대의원분들 열심히 하는데 대의원분들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럼 대호도 유튜버니까 영향력이 있어. 그럼 나는 100표씩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유튜버들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받아들이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1인 1표만 행사를 하되, 저는 그래서 고생하시니까 다른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대의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막 지역 활동도 하고 선거 유세도 많이 도와주고 하는 만큼 다른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되지, 보강이. 그렇다고 해서 요 20표는 1표로 되는 게 맞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막 나갈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밀 것도 아닌데 그냥 관심 꺼도 되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요. 본인이 가진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재밌게 보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통합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고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쫙 불러놓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진 권한을 줘라.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게 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호 씨가 기득권 편에 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이제 출연도 하고 많이 나가고 이제 어떻게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입어서 저도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주변에 인사하는 분들도 많고 같이 방송하는 분들도 많고 많아졌잖아요. 국회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득권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제 주변을 봤더니 9대 1이던데요. 9대 1? 정청래 대표 측이 1이에요. 1. 왜냐면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그냥 정청래 대표를 싫어해서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세 번째,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합이 맞아서 지금까지 커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주류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쫓아내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6월 지선했죠. 원내대표 선거해요. 8월에 당대표 선거해요. 이번 원내대표 당대표를 다 먹으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됐겠다. 민주당의 주류를 다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삼삼오오 막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정청래 대표의 독단이 아닌 것 같은데 9대 1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컸던 거예요. 자,
여기서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노력을 서로 같이 해봅시다.